June, don't let me down. You have found her, now go and get h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and you can start. 고기 없는 월요일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미미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서울시청 본청에 1년에 보통 52끼니를 채식을 점심급식만으로도 1년에 30년 산 소나무 7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구를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동물들이 차지하는 물리적인 부피가 사람이 차지하는 부피보다 훨씬 많아요. 특히 가축의 바이오매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은 인원수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사용해서 잔인하게 길러서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구조예요. 예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전 세계 리더가 될 건데 이 학생들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는 80% 이상이 플랜베이스드로 식물에 기반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욘드 버거, 즉 대체육으로 된 햄버거를 제일 먼저 런칭한 곳이 예일대학 식당이었어요. 브레인셀럽 인터뷰, 오늘은 고기 없는 월요일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연섭생을 기본으로 한 오감 테라피와 30일간의 간헐적 채식, 그리고 채식 요리 관련서인 채식 연습의 저자이기도 하신데요. 현재 식물성 약재로만 개인 맞춤 처방을 하고 있는 기린 한약국의 원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기린 선생님, 이현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회적인 공익 활동을 좀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사회적 채식 운동을 한국 대표로 활동하게 어떻게 되셨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대표님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채식을 시작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제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0일쯤 지나고 나서 이제 채식에 관련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나 자신의 삶이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고요.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가 이 고기를 먹는다는 행위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가령 지금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기아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가거나 많은 이제 생물종들이 멸종되어 간다거나 토지가 훼손된다거나 하는 다양한 도미노 현상들이 단지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독재 치하에서 이제 하부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기에 그 다른 친구들은 돌을 던지는데 저는 돌을 차마 던질 수 없는 이 소심한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자책이 굉장히 컸었던 사람인데 채식을 하도록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이게 굉장히 큰 사회운동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장식 축산의 어떤 사실을 고발하거나 또 우리가 먹는 이런 문화가 얼마나 폭력적인 문화인가에 대한 폭로성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런 채식을 좀 지속 가능하게 하게 됐던 동기는 비폭력적인 삶의 방식이 굉장히 내가 원하는 삶의 결이었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폭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운동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비틀즈 전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시작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면에서 이거는 좀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시작한 거죠.
그 고기 없는 월요일이 국내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이고 확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고기 없는 월요일은 2010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창립 당시에는 한 3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공공기관에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도 주일에 채식 급식을 하거나 또는 그 채식 선택급식제를 시행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채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내 단체 급식소에서 주 1회 또는 월 2회 정도 채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기업 단위에서는 풀무원이나 샘표와 같은 대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저희와 참여 단체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비건 관련된 그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고기 없는 월요일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셨고 또 참여하는 단체들이 어떤 공익성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건가요? 고기 없는 월요일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미미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한 끼를 이제 고기 대신에 채식을 선택하는 순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5배에서 11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주로 공공급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서울시청 본청에 1년에 보통 52끼니를 채식을 점심급식만으로도 1년에 30년 산 소나무 7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8년이잖아요. 8년 동안 심은 나무 그루수만 해도 56만 그루가 되겠죠. 그래서 숲이 하나 살아난다고 보셔야 되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채식의 중요성과 또 먹거리와 환경의 연관성 이런 것도 알려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건강을 좀 돌본다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좀 체크를 해본다든지 하는 좀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 스타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것에 동참을 하면서 세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익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벤져스 영화에 나왔던 스타들 10명이 비건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헐크 역을 했던 마크 러팔로가 제가 2014년에 저희 글로벌 미팅이 있었을 때 같이 와서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다양한 셀럽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기네스 펠트로나 라라랜드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엠마 톰슨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폴 맥카트니의 딸이기도 한 스텔라 맥카트니,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죠. 모피 반대 운동을 하면서 에코포 운동을 또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지만 그 섹시 아이콘인 비욘세도 비건이에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갔을 때 엘고 대통령, 전 부통령 배웠거든요. 비건이시면서 이런 활동을 지지하고 계시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스팅 이런 분들은 아예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환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몸짱의 상징이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바타의 영화 감독이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하고 같이 게임 체인저스라는 비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먹는 고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숲이 파괴되는지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연설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캠페인이 아니라 얼마나 이 비건 라이프가 매력적이고 섹시한 운동인가, 우리가 얼마나 비건을 통해서 더 건강해졌는가 라는 것들을 셀럽들이 보여주는 거죠.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많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뭐 그래서 이제 건강적인 이유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시작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과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약에 꼭 비건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도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드는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남한테 상처 안 주고 살고 싶다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생명을 내가 살릴 순 없지만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주는 뭔가 미묘한 행복이 있어요. 그것에서 오는 그 잔잔한 위로가 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이유이고요. 공익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기후변화 문제와 우리가 맞닥뜨렸던 코로나 팬데믹이 둘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에 2009년이죠. 구제역이 한창 팽배했을 때 한창 구제역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때 그 만들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팬데믹에 대한 경고와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너무 소름 끼치게도 지금 그대로 다 현실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지구를 위해서, 뭐 동물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에 더 갇혀서 살아야 될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량 부족 문제입니다. 지구는 좁은데 지금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동물들이 차지하는 물리적인 부피가 사람이 차지하는 부피보다 훨씬 많아요. 특히 가축의 바이오매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은 인원수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사용해서 잔인하게 길러서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구조예요. 그 결과 지구는 황폐해지고 기후변화 문제 심각해지고 또 동물들을 기를 곳이 없어서 숲을 잘라야 되고, 숲을 자르다 보니 숲에 사는 원주민들 내쫓아야 되고, 숲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 멸종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한 짓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은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개인의 세계관이나 또 그러면서 만나셨던 분들이 다양해지시면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넓어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8년에 드디어 한국 대표로 중국에서 열린 환경회의의 연사로 초청이 되셨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 열린 행사는 굿푸드 히어로 포럼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공공급식을 어떻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적인 면과 또 이제 한약사로서 어떻게 영양학적으로 채식을 건강하게 가이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서 재밌었던 것은 이제 세계 메뉴 대회를 했었거든요. 콜롬비아 대학이나
중국의 청와대, 베이징대,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 예일 대학 이렇게 대학의 학생들과 그 주방장들이 참여를 했고요. 대학 교수님들 참여를 하셨고 다들 똑같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채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학생들이 의무감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학생들이 맛있게 먹게 할까였는데 예일대학 같은 경우는 그 예일대학의 그 식당의 메뉴를 총 책임지시는 분이 식당이라고 하는 문화가 대학의 강의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전 세계 리더가 될 건데 이 학생들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는 80% 이상이 플랜-베이스드로 식물에 기반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욘드 버거, 즉 대체육으로 된 햄버거를 제일 먼저 런칭한 곳이 예일대학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2030년까지 목표가 100% 채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 이런 메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각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런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정책적으로나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거기에 부여했을 때 얼마나 근사한 삶이 탄생하는가를 제가 목격했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채식을 먹고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소를 굉장히 단순하게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양학계에서 불과 한 몇십 년 전부터 파이토케미컬스라는 성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암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놀랍게도 이런 백신들 개발할 때도 파이토케미컬스가 큰 몫을 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나 정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뒤통수만 봐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의 파동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감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감정을 정화시키는 과정이고요. 어떠한 병이 오거나 통증이 오거나 이것은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몸과 대화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속이 편한 음식을 드시라고 권해드려요.